지금 안고 있는 브랜드 문제가 어떤 건지 좀 편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실 지금 멜티즘 운영한 지 1년 2개월 정도 됐는데, 사실 그 전에 한 6개월 정도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사실 리브랜딩을 저희 나름대로 좀 한번 거쳤었어요. 근데 그때 리브랜딩을 하려고 했었던 이유가 브랜드 자체의 스토리나 좀 알맹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단순 제품 판매만 하게 되다 보니까 사실 지속 가능성이 전혀 없겠다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제품 이제 뭐 패키지라던가 좀 마케팅적으로도 그렇고 좀 더 스토리 중심적인 좀 팬덤을 모을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겠다 하면서 이제 리브랜딩 과정을 거쳤었는데, 좀 제 고집 같은 거를 계속 부리다 보니까 또 브랜딩 지금 운영하면서 사실 매출적인 부분이 가장 고민인 것 같아요. 좀 장기적으로 어떻게 브랜딩을 꾸려나갈지는 이제 조금 이해가 됐는데, 단기적인 매출들이 발생하지가 않다 보니까 좀 생존에 문제가 있는, 좀 현재 좀 그런 문제점이 가장 큰 상태입니다, 지금. 저도 오늘 어쨌든 요청을 주셨기 때문에 사실 이 브랜드에 대해서 홈페이지라든지 상세 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봤고요. 제가 좀 들었던 생각에서 좋은 점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지금 뭐 여기도 유튜브에도 올려놓았지만은 제품을 팔겠다라는 걸 떠나서 이 입욕제를 같이 즐길 수 있는 어떤 이제 문화를 만들겠다는 지점에서 이렇게 요즘 유행하는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만드시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고객한테 새로운 접근을 했다라는 건 굉장히 높게 살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패키지의 어떤 느낌이나 상세 페이지의 느낌도, 또 웹사이트에 등록된 이런 목욕 관련된 컨텐츠들조차도 다른 브랜드들에서 사실 크게 신경을 안 쓰는 부분일 수 있고 놓칠 수 있는 부분인데 굉장히 잘 챙겨주셨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제품을 판매한다라는 관점에서 많이 접근을 하는데, 보통 이제 흔히 셀러라고 부르는 분들이, 근데 그 셀러를 넘어서 이제 우리가 브랜드가 되려면 사실은 이런 고유의 개성이나 특성이나 이런 속성, 이런 것들이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일관성을 띄워야 되는데, 그런 지점에서 이제 멜티즘이란 브랜드를 잡아놓으신 어떤 그런 가치 구조나 보여지는 것들, 요즘 스몰 브랜드가 갖춰야 된다라는 그런 요건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그만큼 신경을 리브랜딩을 하면서 많이 쓰셨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이 브랜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잘 안 되는 이유, 혹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좀 저도 의견을 좀 드려볼게요.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이 브랜드가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브랜드들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하냐면 우리 브랜드만의 명확한 개성과 아이덴티티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런 브랜드적으로 보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구축을 열심히 하고 계세요. 네. 근데 결국에 저희가 이제 제품을 지금 봤을 때 제품이 지금 입욕제라는 제품이거든요. 그럼 입욕제라는 제품은 사실은 기호성을 띠는 사실은 제품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필수 소비재보다도. 바디 샤워가 만약에 필수적인 소비재라고 하면 입욕제는 기호성이라고 좀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 판매되는 이유가 3가지 정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니즈의 영역인 거죠, 약간. 진짜 아까 말씀드린 바디 샤워 같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딱히 엄청 필요하진 않아도 내가 그거를 사고 싶게끔 욕망을 자극해 주는 거, 그러니까 원치의 영역인 거고요. 세 번째가 이제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브랜드다. 이렇게 해서 크게 3가지 구매 요인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 저희의 입욕제를 거기에서 대입을 해보면 아마도 일단 첫 번째 필수적인 영역은 아닐 거고요. 두 번째 어떤 기호에 대한 영역이나 세 번째 혹시라도 목욕을 하다가 어떤 그런 불편함이나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해결해 준다 하면은 또 살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네이버에서 어저께 이제 입욕제 검색을 해서 뭐 많은 일단 제품들을 봤지만 사실 네이버 광고 하셨는데 효과가 많이 없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이버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제품들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소비의 첫 번째 유형, 그러니까 좀 필수적인 소비를 위해서 사시는 분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욕제 자체는 기호성을 띠는 제품이긴 한데 실제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 저렴하게 구매를 하고 싶다든지 혹은 합리적으로 좀 뭔가 선물을 하고 싶다든지 뭐 2, 3만 원대 안에서
그렇다 보니까 어찌 보면 저희가 지금 단품 자체가 하나에 12,000원으로 일단 세팅이 돼 있고 3 정도 판매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가격대 포지셔닝 자체가 어찌 보면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필수적인 소비를 하기에도 조금 애매하고, 혹은 뭔가 이거를 기호성 소비를 함에 있어서도 다른 이제 경쟁 러시라든지 주요 브랜드에 비해서 조금 애매한 가격 포지션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긴 했어요. 근데 저는 제품이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무조건 안 팔린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가격대가 가지는 전체적인 포지셔닝 자체가 10,000원대 이하 제품이면서 좀 쉽게 집을 수 있는 것들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지점에서 저희가 좀 약점을 안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제가 3가지 기준 말씀드렸잖아요. 필수적인 소비, 기호적인 소비,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그럼 저희는 제가 봤을 때는 두 번째의 색깔이 굉장히 강한데, 그럼 그 기호를 엄청 충족을 시켜주려면 그 제품의 개성이나 특성이 굉장히 또렷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보면은 일반적으로 거품이 많이 나는 베스밤 제품도 있지만 지금 버블바 같은 경우에는 총 12가지로 출시를 하셨는데, 제 생각에 이 제품의 핵심은 거품이 지금 안 나는 제품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12가지 구별하는 것도 결국에는 향으로 구매를 해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어찌 보면 이 제품의 핵심 포인트는 이런 펄적인 비주얼도 있지만 사실은 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향을 그러면 저희가 보여주려면, 지금 대표님께서는 상세 페이지에 이런 각각의 컬러감을 넣어 놓으셨는데, 예를 들어서 에메랄드예요. 그러면 에메랄드라고 하면 약간 그 비누향하고 그런 상쾌한 그런 맑은 그런 향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피치는 이제 봄 시즌처럼 복숭아를 닮은 향을 의미를 하고, 이런 식으로 컨셉이 잡혀져 있는데, 우리가 향은 후각이지만 향을 상상하게 만드는 거는 그 향을 가장 극대화해서 보여준 비주얼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제가 그 카카오톡 선물하기 들어갔다 디올 광고를 봤는데, 디올에서 이제 립밤 광고를 하는데 그 립밤 광고에서 엄청 이게 꽃을 많이 배우려는 비주얼을 쓰다 보니까 시각적이긴 하지만 그 후각적인 자극이 되는 거고, 사실 지금 보면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제가 이걸 구성한다고 하면 피치면 우리 그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보면은 그 배경 이미지 같은 것도 되게 잘 쓰잖아요. 뭐 봄이면은 막 그냥 봄 비주얼 막 벚꽃 미친 그런 비주얼 막 넣어놓고, 그러면 만약에 피치면은 사실은 그 피치에 대한 모든 후각을 연상시킬 수 있는 뭐 복숭아 뭐 나무라든지 그런 펼쳐진 비주얼로서 마치 복숭아 그 정원에 온 것처럼. 근데 지금은 저희가 모든 제품에 12종 일단 다 들어가 있고, 그 12종에 대한 거를 다 지금 소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어쨌든 개별 상세 페이지는 지금 따로 없으신 거잖아요. 네. 통합시켜놓은. 네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거를 뭐 개별로 잡는 게 너무 공수가 든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컨텐츠를 유지를 하시고 이 밑에다가 피치에 대한 키 비주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피치를 열어주는 키 비주얼이 필요하고, 싱그러운 비주얼 계속 제시하면서 아 마치 진짜 되게 좋은 향이 날 것만 같다라고 해서 나중에 이거는 실제 색감은 이렇습니다라고 설명을 보여줄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거품이 안 나는 제품이기 때문에 향을 강조해야 되는데 그에 비해서 주는 컨텐츠는 조금 다른 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비주얼을 1, 2, 3 보면서 근데 진짜 이거 향 좀 괜찮을 것 같은, 사고 싶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이 제품은 그쵸? 거품이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향을 조금 더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컨텐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결국에는 이런 컨텐츠를 보완을 하시면은 어느 정도는 체류 시간이나 구매 전환율 조금씩 개선은 되겠지만, 그냥 처음 본질로 돌아와서 결국에는 브랜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팔리는 브랜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브랜드가 요즘 이제 자기만의 색깔이 중요하다 하니까 이런 패키지부터 홈페이지 톤의 매너부터 컨텐츠부터 굉장히 많은 부분에 신경을 쓰시고, 이거는 진짜 박수 칠 만한 일인 게, 예전에 그냥 무조건 팔아 제껴야지 이런 마인드보다는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렇게 우리가 정성스럽게 공들여 만든 브랜드가 팔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그거는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아무리 중요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국에 브랜드의 가치는 고객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결국에 팔리려면 우리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는 게 있나?
혹은 그럴 만한 제품이 아니다 라고 하면 우리가 고객의 어떤 기호성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라는 그 어떤 부분에서 어찌 보면 지금 이 제품이 담고 있는 거는 조금 더 향에 집중해야 되는 거, 향이 선사하는 분위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결론적으로는 고객 입장에서 조금 더 어떤 기호성을 자극하는가, 뭘로 사고 싶게끔 만드느냐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정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조금 더 광고적으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이제 CPC 광고나 이런 것들을 해서 들어오는 그 광고비 자체가 한 클릭당 보통은 업종마다 다 다르지만 500원에서 1000원 정도, 비싸면 뭐 그 이상 이런 형식으로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 500원 정도로 잡아볼게요. 뭐 경쟁이 심할 때도 있으니까 500원으로 저희가 100명의 사용자를 데려왔어요. 5만 원이 나갔어요. 근데 보통 전자상거래 전환율이 뭐 1에서 2%라고 할 때 한두 분 정도가 만약에 구매를 해주시면 객단가 자체가 저희가 지금 13,000원이기 때문에 두 분이 구매를 해주셔도 26,000원이고 5분이 구매를 해주셔도 65,000원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전환율이 보통 1에서 2%인데 그 이상 나와야지만 무조건 광고비 회수가 되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전환율을 2% 이상으로 끌어올릴 만큼의 어떤 경쟁력을 갖추거나 아니면 CPC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300원 더 떨구거나, 사실 광고비에 대한 어떤 그 규모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경쟁 강도는. 왜냐면 CPC 입찰이라는 게 결국에는 경쟁 광고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싸게 하고 싶다고 해서 갑자기 확 떨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안에서 전환율을 더 높이거나 객단가를 더 높여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일단 단품 자체가 13,000원인데 제 생각에는 광고를 하시게 되면은 무조건 단품 광고는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품 상세 페이지를 하나 파서 2개 입이든 3개 입이든 39,000원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하셔야지만이 아까 말씀드린 광고 요입에 대한 생리 전환율 1%, 클릭당비용 500원 이거 기준으로 했을 때 적어도 광고비 투입 대비 2배 정도 이상의 산출을 뽑으시려면 구성 자체를 이렇게 일단 판매를 하시더라도 광고를 통한 랜딩 페이지는 무조건 일단 기획 구성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단품도 이렇게 상세 페이지가 쪼개져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컨텐츠를 조금 더 이 제품에 좀 특화된 컨텐츠로 좀 바꿔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희가 향수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제가 좋아하는 향수 중에 무슨 뭐 비누향이나 이런 거 나는 향수 파는 브랜드가 있는데, 근데 걔네도 그 향 하나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뭐 비주얼이라든지 이런 것도 신경 많이 쓰고 마치 네가 이 공간에 온 것처럼 향이 날 거야. 제가 작년에 컨설팅 했었던 분들도 디퓨저? 그거를 이제 하시는 분인데 강릉에 와 있는 자연의 향을 가지고 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브랜딩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해서 그 매장 안에다가 그냥 다 자연 이미지로만 깔아놔라. 뭐 바닷가, 뭐 랩핑이라든지 기존에 우리가 바디샵 가면 이렇게 목재 스탠드에다가 이렇게 탁탁탁 단정하게 진열된 거 말고 자연에 대한 비주얼을 많이 사용을 해서 마치 그 공간에 왔을 때 강릉 그 공간에 온 것처럼 그런 걸 느낄 수 있게 해줘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각각에 대한 어떤 향에 대한 컨셉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 컨셉을 잡으신 방향이 일상생활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자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컨셉일 거라 생각이 들어요. 뭐 과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연 뭐 이런 뭐 바다라든지 이런 쪽으로 잡아놓으셨는데, 그럼 내가 어쨌든 조금 더 갑갑한 삶에서 좀 휴식이나 좀 일탈을 위해서 이 제품을 산다라고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욕망을 계속 상세 페이지에서 자극을 해주는 게 어찌 보면 지금 필요한 상황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하지만 브랜드적으로는 지금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잘 잡아주면 저는 괜찮아질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상세 페이지가 제가 이제 스크롤을 한 10번 정도 좀 내렸는데 앞에서 기획 구성 설명하고 여기서 12가지를 또 제시하고 기프트 박스 제시하고, 그러니까 제품 본 설명까지 이르는 그게 좀 너무 길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최소한 좀 간소화해 주시고, 지금 한 10번 이상은 그래도 내려야 본 그 상세 페이지에 도달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이탈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 아래부터는, 왜냐면 위에서 우리가 12가지 소개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아래에서는 이 단품에 대한 것만 쭉 풀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각각의 제품이 경쟁력에 살면서
아, 나 이것도 사고 싶고 이것도 나 2번하고 6번이 사고 싶은데 둘 중에 뭐 사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어쨌든 모든 상세 페이지가 같은 구조를 이제 띄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역경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리뷰를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씻지 않으면 뭐 반짝이가 남을 수 있다라든지. 근데 그런 펄이 이게 약간 그 뭐 미세 그 돌을 갈아서 하셨다고 했나요? 네. 그러니까 좀 뭐 스크럽이라든지 이런 것도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기능적인 장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 거품 나는 그런 입욕제 대신 이게 가지는 강점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그 반짝거리는 게 묻어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의 이런 재질로 인해서 좀 더 스크럽도 효과가 있고 더 좋다라는 어떤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 브랜드를 봐서 사실 그 메일 주셨을 때 봤거든요. 한 2달 전에. 네. 그때 봤을 때는 왜 이렇게 잘 해놨는데 안 팔리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찬찬히 보고 또 시장을 보다 보니까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굳이 지금 다른 그 저가형 입욕제 이렇게 볼 형태로 된 뭐 하나에 막 2, 3천 원 하는 그것도 6개 선물 세트 한 2만 원 정도면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제품하고 저희 제품은 일단 단품인데 그러면 단품을 더 비싼 가격을 주고 사려면 어쨌든 필수적인 소비는 아니니까 문제를 딱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라 하면은 기호적인 부분에서 완전히 고객의 심리를 파고드는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나 주로 향으로서